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인철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인철 변호사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어떤 사건이죠? 네,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 인천 가정법원 사건이고요. 네. 재혼부부 사건입니다. 제 사무실에 오신 분은 아내분, 여자분이십니다. 이분이 원고시고요. 상대방이 피고인데요. 이 사건은 상대방이 아주 심한 폭행을 했습니다. 우리 원고에게. 주먹으로 우리 원고분의 얼굴을 막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때려서 상처를 입게 했고요. 물건으로 뭐 위협도 하고 던지고 뭐 이런 아주 심한 폭행이 있었습니다. 이에 이제 원고분께서는 접근 금지 신청도 했었었고요. 네. 그래서 이러한 심한 폭행을 참지 못해서 네. 아내분께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. 네. 그런데 상대방이 재혼이지 않습니까, 두 분이? 네. 재산이 좀 있긴 한데 이 재산은 네. 재혼 전에 이제 또 재산이다 라고 막 우기면서 재산을 막 빼돌리려는 그런 행동까지 했습니다. 네.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잘 대응을 했고요. 결론적으로 위자료도 잘 받고 재산 분할도 5대5라는 거의 반이죠. 좋은 분할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. 자, 이 사건이 인천 지역 사건입니다. 인천에도 이제 관할이 많이 있는데 꽤 넓거든요. 인천 관할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. 뭐 인천 지역에서. 인천의 한 지역에 있었던 사건이고 실제 사건입니다. 인천 가정법원 관할 사건이고 저희가 이제 원고였죠. 소송등의 법무리 이제 최대 변호사가 이제 담당한 사건인데요. 자, 이 사건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위자료를 받았어요. 위자료 뭐 액수를 말씀을 안 드릴게요.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현금도 받고 이렇게 이제 잘 받은 사건인데 이 사건의 쟁점이 두 가지예요.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혼 사유 심한 폭행이 있었다. 주먹으로 이제 그 남편이 남자들이 보통 힘이 세잖아요. 남자들이 이제 아내를 폭행할 때 가장 사실 위험한 데가 어딜까요? 다 위험하겠지만 얼굴이요. 얼굴이 가장 위험하죠. 네. 무슨 뭐 배나 뭐 팔다리를 때리는 것도 뭐 사실 위험하긴 한데 가장 위험한 거는 얼굴, 머리 이런 데 아닙니까? 근데 얼굴을 막 그렇게 주먹으로 심하게 때린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있잖아요.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건들까지 이제 사용해가지고 막 얼굴을 때리고. 그래서 이게 오셨는데 이제 막 멍이 다 들어가지고 오신 거예요.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막 안대도 하고 아니 왜 그러냐 눈도 다쳤다고 실명의 위기까지 왔다고 뭐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청력이 상실됐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이게 무슨 뭐 19세기도 아니고 중세시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. 때리는데 특히 이제 얼굴 막 실명까지 막 청력이 상실될 때까지 그렇게 심하게 폭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이 사건도 이제 심하게 폭행을 하니까 뭐 접근금지도 신청하고 도저히 못 살잖아요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좀 참을 수 있어요. 뭐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다른 거는 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뭐 그것도 참기 힘들지만 이제 바람핀 거 그것도 이제 한 번 정도는 그냥 용서해준다 이런 분이 있는데 폭행이라는 건요. 그거는 용서해주면 안 돼요.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. 왜 그럴까요? 다른 사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 폭행한 사람은 계속 폭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걸 끊지를 못합니다. 그렇죠. 예. 물론 외도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 근데 뭐 외도는 이제 정말로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이제 안 하면은 다시 뭐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폭행이라는 건 말이에요. 이게 습관이고 이제 한 번 이제 뭐 때렸다 그리고 미안하다 안 그렇게. 근데 만약에 그게 다시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?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범죄로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이제 외도도 물론 이제 결혼 생활에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이제 힘든 위기지만 뭐 외도했다고 사람 뭐 이렇게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폭행이라는 거는 바로 범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. 가정폭력이 심해지면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는 큰 사건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혼 사정이 가장 나쁜 게 이제 폭행이라고 봐요. 폭행이 가장 심하다. 그리고 이건 참으면 안 된다. 다른 거는 다 참고 그래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지만 폭행은 이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. 상담 원하사가 폭행 딱 한 번 있었다. 그래도 바로 이혼하라고 헤어져요. 왜? 이게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또 자녀가 또 그걸 배우거든요. 자녀가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. 나는 아버지가 제 세상에 밉다. 왜? 맨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니까 난 아버지 너무 밉다. 근데 그걸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가 보잖아. 어떻게 될까요? 자녀가 나중에 똑같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. 자녀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빠를 닮아가요. 그래서 자녀도가 결혼하면 또 가정폭력하는 경우가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. 뭐 그걸 극복해가지고 정말로 그걸 더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체화되는 것도 맨날 보던 거니까 이게 학습 능력이라는 게 이게 무시 못해요. 맨날 아빠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? 자녀가 또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는 근데 몸으로 그걸 체득하는 거다.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빨리 그 벗어나야 돼요. 뭐 별걸 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. 그래서 이혼을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가정폭력은. 자, 그리고 이 사건 쟁점이 뭐라고 했죠? 재산 분할이 쟁점인데 네.
이게 재원 부부거든요. 이제 이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. 이제 남편이 재산이 좀 있으니까 뭐라고 주장하느냐? 이거 다 내 재산이다. 특유 재산이다.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줄 수가 없고 또 이제 그 현금이랑 그 예금 같은 것도 많았는데 재산이 나중에 재산분할 조회하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다 어디 갔을까요? 빼돌린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본인은 다 썼다고 하는데 다 빼돌린 거예요. 근데 빼돌려도 네. 어차피 입증은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금 조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3년치를 벌 수가 있거든요. 딱 3년 전에는 수억 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게 별거하고 이혼하고 뭐 1심, 2심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다 없어요. 그러면 뭐라고 주잖아 상대방이 이거 다도 없다. 왜냐하면 재산분할이라는 건 이렇게 기준점이 그 사실시 변론 그러니까 재판 끝날 때 조회할 때 기준이거든요. 네,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때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이건 조회할 때 기준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러면 너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은 이제 사실시 변론 종료 당시에 그 기준으로 하고 예금이나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비트코인 이런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별거 당시 파탄 시에 그 재산이 있었으면 그걸 있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. 부의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빼돌렸거나 그래서 그게 다 은닉해도 다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모든 이제 그 판결이 다 그렇게 나는 건 아니거든요. 뭐 이제 생활비로 쓰거나 뭐 소송비로 쓰거나 그러면은 뭐 그런 거는 현재 부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서 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된다?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미리 가압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을 빨리 해서 빨리 특정을 진행해 줬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특유재산으로 주장했지만 그것도 아내가 받고 또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도 빼돌렸지만 다 그것도 받고 굉장히 아내가 잘 받았어요. 저희가 또 열심히 했죠.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재산분할 기여도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. 보통 이제 상대방이 원래 있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여도가 상대방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뭐 7대3이나 뭐 8대2. 근데 보세요. 이 사건은 얼마가 나왔죠? 5대5 나왔어요. 네, 반 나왔습니다. 5대5 굉장히 잘 나온 거니까 아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아시겠죠? 가정폭력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.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어요. 용납할 수 없어요. 설령 아내가 바람 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빨리 불어. 너 누구랑 바람 폈어? 안 부니까 너 그럼 막 맞을래? 그래서 막 때린단 말이에요. 돼요 안 돼요? 오히려 때리는 행위 때문에 네. 남편이 불리해집니다. 그렇죠. 예. 아내가 바람 펴서 잘못했지만 오히려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때리면 그렇죠. 남편이 또 잘못했다. 폭행을 했으니까 쌍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. 왜 때립니까? 말로 해야죠. 말로 해야죠. 말로 해서 안 되면 뭐 헤어져야죠. 어떻게 뭐 안 된다고 때리고.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때린다고 상대방이 내 말 듣나요 요즘에? 안 듣습니다. 안 들어요.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게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폭력은 용납돼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